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김재범 선수가 모두를 이길 수 있었던 힘. 죽기 살기로 했어요. 졌어요 그때는. 지금은 죽기로 했어요. 이겼어요. 그게 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결국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일상이 다르다. 어떤 분야에 있든 모든 꿈은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현실이 됩니다. 처음에는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요. 다음에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멋져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꿈을 거의 다 이룰 것 같은 단계에 오면 그들은 이런 변명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너니까 가능하지. 나는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불가능해. 결국 주변 의견에 상관없이 꿈을 간직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면 외롭게 혼자 남을 자신의 미래가 처량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노력을 다해 마침내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멸시하고 반대하던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다가와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처음부터 네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혹시 지금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멸시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나요? 그건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반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누가 봐도 멋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상이니까요. 이제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만 상상하며 앞으로 뛰어가면 됩니다. 꿈을 이룬 나의 현실이 모든 것을 바꿀 테니까요. 그러니 일상에 더욱 집중하세요. 나는 모든 목숨을 걸지 않아. 대신 일상을 걸고 하지. 목숨은 한 번만 걸 수 있지만 일상은 매일 걸 수 있잖아. 나는 매일 점점 더 꿈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어.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도 당장 쓰게 만드는 6단계 방법. 동네에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다가 100번을 봐도 100번 모두 빵집 바깥까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관심.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2. 관찰.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금요일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3.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 당시 동네 주민들도 웬일로 영업을 안 하지? 라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4. 다가가기. 하지만 다가가서 그 이유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 생각. 매장 내부에 있던 각종 집기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고 폐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확인. 바로 그 빵집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소식을 찾았고 그날이 폐업한 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공간을 그냥 지나갈 때 저는 위에 소개한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관심, 관찰, 다가가기 생각, 확인 등
6단계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의 영감을 제 안에 담았습니다. 위에 나열한 대로 이 풍경은 모두에게 허락된 공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가가 확인하거나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6단계 과정을 통해 실제로 관찰과 생각을 통해 이런 주제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을 서던 그 빵집은 왜 갑자기 폐업하게 되었나? 나는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빵집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딱 6걸음만 더 걸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빵집 내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면 쓸 수 있습니다. 더 다가가면 더 농밀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결코 바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게 살았다. 나 오늘 진짜 바쁘니까 다른 일은 도저히 못해.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살죠.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죠? 오히려 덜 바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생을 체계적으로 살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다 라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바쁘다라는 말은 최선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그날 꼭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제대로 정한 사람은 결코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자. 2. 그게 아니면 모두 지우자. 3. 꼭 해야 하는 일에 전념하자. 바쁘다는 건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꼭 해야 할 것들을 메모하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지우세요. 그래야 꼭 해야 할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잘하려고 값진 시간을 소모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2024년 김종원 작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남편이 꼭 기억해야 할 14가지 삶의 태도. 1. 아내가 좋아하는 걸 100개 해주는 것보다 아내가 싫어하는 걸 1개 안 하는 게 낫다. 2. 가서 도와줘야 하나? 가만히 있을까? 고민될 때는 일단 가서 돕는 게 좋다. 3. 주말에 눈치 보면서 혼자 몰래 나가지 말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자. 4. 소리만 치려고 하지 말고 자상한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하는 습관을 갖자. 5.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며 말을 끊지 말고 과정을 들으며 아내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자. 6. 아내의 하루를 궁금해하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진다. 7.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꾸 다정한 말과 가벼운 키스로 매일 전해줘야 유지할 수 있다. 8. 특별한 걸 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주 하는 게 좋다. 9. 아이 교육과 예쁘게 말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을 자주 읽고 스스로 변하자. 10. 그건
네가 잘못했네라며 자꾸 남의 편으로 살지 말고 당신 말이 옳아 라고 말하는 든든한 아내의 편으로 살자. 10일 아이들과 좀 더 자주 다정하게 노는 시간을 갖자. 손에서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12. 아침에 든 첫 기분이 그날 하루를 지배하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서로에게 예쁜 말만 들려주자. 13. 남 앞에서 아내를 낮추고 자꾸 단점만 언급하며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말자. 14. 부부라는 이름으로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니 서로 예민하게 굴지 말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결국 모든 건 마음의 문제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물론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말들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내가 실천하면 좋은 것들도 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말이 많으니 자주 읽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더 예쁜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 스타그램, 초등학생, 초등맘 스타그램, 초등맘, 사춘기, 중학생, 부부, 부모, 가정, 부모 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인생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나는 두렵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과 복복을 믿으니까요.